안녕하세요. 썰처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썰처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남자친구와 대학 시절에 만나 남친의 열렬한 구애로 졸업과 동시에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5년의 연애를 하면서 결혼 이야기가 자연스레 나왔고 결혼을 준비하던 중 남친의 사업이 말 그대로 빵 터지게 되었습니다. 남친은 흔히 말하는 100억대 자수성가 사업가가 되었죠. 사업이 잘 되면서 예비시댁은 정원이 있는 전원주택으로 이사가게 되었고 초대받아 가게 되었습니다. 남친 가족과는 오래전부터 자주 만났던 사이라 불편하지 않았지만 예비 시어머니가 저를 보는 표정이 이전과는 사뭇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뭔가 모를 차가움이 느껴졌고 제가 사온 과일 바구니를 보더니 혼잣말로 손도 장례하며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돈이 생기면 사람들이 변한다는 건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갑자기 저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 기분은 좋지 않았습니다. 최대한 아무렇지 않게 행동했고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결혼은 너네만 잘 살면 된다고 말하던 시어머님께서 갑자기 결혼 준비 목록이라며 A4 용지 한 장을 건네주었습니다. 받은 종이를 보면서 이게 뭐예요? 하고 물으니 어머니는 사업가 집안이랑 결혼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어? 내 아들이 예전처럼 평범한 애가 아니잖아 하셨습니다. 더 놀라운 건 옆에 있던 남자친구도 어머님의 말을 듣고 맞아 엄마, 내 나이에 이 정도 재력이면 평범하지 않지 하며 웃는 겁니다. 둘의 행동에 너무 어이가 없었지만 그 자리에서는 차마 말할 분위기가 아니었기에 우선 부모님과 상의하겠다 하고 종이를 챙겨 나왔습니다. 집에 와 A4 용지를 부모님께 보여드리며 이야기하는데 엄마는 그렇게 소박하던 집안이 한순간에 돈맛 알더니만 미친 거 아니야? 이 많은 것을 우리 집에서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 양도 양이지만 금액도 너무 부담이다. 어이없어 하셨고 아빠는 최대한 우리도 해보도록 노력은 하겠지만 우리 집 형편에 다는 못할 것 같으니 박서방이랑 상의해서 조율해봐라 하셨습니다. 엄마도 준비하라 했는데 다 못해요 하면 미운 털 박힐 거라며 아빠 의견을 따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친을 만나 부모님의 의견을 말했습니다. 이야기를 듣던 남친은 집이 그 정도로 힘들어? 너네 집 중산층이라서 다 해줄 줄 알았는데 중산층은 아니었나 보다 하는 겁니다. 솔직히 남친이 사업이 대박나면서 잘 살게 된 거지. 전에는 저희 집보다 경제력이 떨어진 집안이었는데 저렇게 말하니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친에게 자기야 우리 이전부터 결혼 준비는 최소화로 하고 어른들께 손 안 벌리는 걸로 하기로 했잖아. 그날도 갑자기 어머님이 종이 주셔서 엄청 당황했어 말했습니다. 남친은 그건 예전이고 지금 나를 봐. 그때와는 내 위치가 엄청 달라졌잖아. 그럼 너도 그만큼 수준으로 나랑 맞춰야지 하는 겁니다. 남친의 거만해진 태도가 불편해. 너 요즘 너무 바뀌었어. 왜 이렇게 변한 거야? 하고 되물었습니다. 남친은 너도 나랑 결혼할 거면 이제 나한테 좀 맞춰. 옷도 바꾸고 가방도 그게 뭐야? 세련된 스타일로 바꿔보자 하는 겁니다. 제가 들고 있던 가방은 남친이 처음 알바했다고 사준 가방이었습니다. 자기가 사준 것도 모르고 저렇게 말하는 남친이 너무 우스웠죠. 사람은 돈이 전부가 아닌데 왜 저렇게 변했나 싶었고 남친에게 어머님이 주신 목록은 다 못한다. 하지만 성의는 표시하고 싶으니 어머님께 최소화로 하겠다고 미리 말해놓으라 했습니다. 남친은 제 말을 듣더니 엄마한테 어떻게 말해? 그럼 내가 카드 줄 테니까 이걸로 사. 라며 카드를 카페 테이블에 놓더니 바빠서 갈게 하고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 카드를 챙기는 제 자신이 한순간에 너무 비참하게 느껴졌고 이 결혼이 정말 맞는 건가 생각하면서 변한 남친을 보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부모님께는 남친이 자신의 카드로 결제하라면서 주고 갔다 말하니 자신들을 생각해 주었다며 남친 칭찬을 하시는 겁니다. 부모님께 실망시켜 드리고 싶지 않아. 원래도 착했잖아 하고 넘어가려는데 엄마는 우리를 생각해 준 남친을 식사 대접하고 싶다 하셨습니다. 다음 날 전화로 남친과 약속 날짜를 잡았습니다. 엄마는 남친이 좋아하던 음식들로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렸으나 남친은 약속 시간이 다 되었는데 오지 않았습니다. 연락해보니 전화기가 꺼져 있는 겁니다. 아빠는 사업하는 사람은 바쁠 수 있다며 좀 더 기다려보자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남친은 2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기다리다 이건 아니다 싶어 남친에게 다시 전화를 했고 드디어 통화 연결이 되었습니다. 남친은 받자마자 아 미안, 중요한 미팅하느라 못 받았어. 금방 갈게 말했습니다. 정확히 약속 시간보다 3시간이 지난 저녁 10시가 되어서 집으로 왔습니다. 부모님 역시 저녁도 못 드시고 기다리셨는데 남친은 어디서 술을 마셨는지
이미 눈은 반쯤 풀려 취한 상태였습니다. 남친의 행동에 화가 나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말하니 오히려 사업하는 남자가 술 좀 마실 수 있지. 이런 것도 이해 못해줘. 이깟 저녁자리가 뭐 그리 대단해서 잔소리를 하는 거야? 저에게 언성 높이며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부모님은 오늘은 그만 돌아가라고 하셔서 남친과 저는 밖으로 나왔고 술 취한 사람과 더 이상 말 섞기 싫어 택시 태워 보내버렸습니다. 남친은 이틀이 지난 뒤에야 좋은 소식이 있다며 만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날을 잊은 건지 잘못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부동산에서 좋은 매물이 나왔다고 연락 왔다 하더라고요. 그저 살아갈 신혼집 이야기뿐이었습니다. 매물의 금액은 우리가 들어가기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죠. 여윳돈이 어디 있냐고 이야기하니 남친은 너희 부모님한테 말해서 현금 2억 정도만 달라고 해봐.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깐. 여기는 들어가면 무조건 돈방석에 앉는 매물이야. 노후자금 투자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나중에 배로 돌려드릴 수 있으니깐 꼭 좀 부탁드려봐. 저에게 2억 준비를 계속 강조하였고 부모님께 말씀드리니 우리 딸 고생 안 하려면 준비해보겠다고 하셨습니다. 남친은 사업자 대출이 있어 추가로 대출 받기는 어렵다며 제 명의로 받자 하였고 집을 계약했습니다. 우리는 결혼 전에 미리 살림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같이 살기 시작한 첫날부터 남친은 일 때문에 새벽에 들어와 얼굴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하루는 늦게 들어온 남친을 기다리다 먼저 잠이 들었고 제 옆에 핸드폰 벨이 계속 울렸습니다. 화면에 저장된 이름은 이쁜이었습니다. 차마 전화를 받을 수 없어 전화가 끊어지자마자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매번 늦은 날은 그 여자를 만나러 간 거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없이 샤워하고 나온 남친에게 이쁜이가 누구냐고 설명해보라고 했습니다. 남친은 당황하며 남의 핸드폰을 왜 봐? 비즈니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몇 번 만난 거야. 우리 쪽에 투자한 사람이라 일 때문에 만난 사이야. 내가 바람이라도 피는 줄 알아? 하며 당당한 태도를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럼 왜 이쁜이라고 저장한 거야? 누가 봐도 오해할 만 하잖아 하고 따지듯 말했습니다. 남친은 내가 저장한 거 아니고 그 여자가 저장한 거야. 원래 그런 스타일이야. 그리고 투자자인데 함부로 대할 수도 없는 거 몰라? 그러다가 돈이라도 뺀다고 하면 어떡해. 너가 해줄 것도 아니잖아. 나도 사생활이 있어. 앞으로는 내 핸드폰 안 봤으면 좋겠어 하는 거죠. 당당한 태도로 투자자라고 하니 더 이상 뭐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쯤 지난 뒤부터 남친은 출근을 안 하는 겁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회사에 일 있다는 말뿐이었고 별다른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워낙 평소 바빴던 사람이라 좀 여유 있을 때 결혼식을 하고 싶어 저희는 날짜를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청첩장을 돌리는데 한 친구가 진짜 결혼하는 거냐고 묻는 거 아니겠어요? 그 친구는 제 남친과 같은 업종에서 일하여 남친네 회사를 잘 아는 친구였습니다. 남친네 회사가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려다가 투자자들도 다 빠져나가 현재는 망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회사에 일이 있어 안 나간 게 아니라 망하여 나갈 회사가 없어졌던 것이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아무런 말도 없이 나를 속여 결혼하려 한 생각에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친구는 조심스레 남친한테 여자 있지 않냐고 묻더라고요. 친구 말에 따르면 지난 주말 백화점에 갔다가 남친이 어떤 여자와 팔짱 끼면서 연인처럼 쇼핑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 길로 저는 친구들과 헤어진 후 바로 집으로 갔습니다. 남친은 태연하게 TV를 보고 있었죠. 보자마자 화가 나. 자기 회사에 일 있다고 요 근래 나가지도 않았잖아. 일이 있어 안 나간 게 아니고 망해서 나갈 회사가 없어졌던 거 아니야? 내가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다른 사람 입에서 들어야 해? 어떻게 사업 망한 걸 속이고 결혼할 생각을 한 거야. 그리고 너 여자 있니? 지난주 일 있다고 나가더니 백화점에서 누구랑 팔짱 끼고 쇼핑하러 다닌 거야? 너가 미쳐서 결혼 앞두고 바람을 피워? 소리치며 물었습니다. 남친은 놀라며 모든 것을 사실대로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사업을 할 거니까 걱정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여자는 그때 말한 사업 투자자인데 바람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아무런 사이 아닌데 팔짱 끼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업 망한 것도 속이질 않나 바람 피는 것도 그저 투자자라고 하는 것도 화가 났습니다. 거짓말만 해대는 이 남자와는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 이 결혼은 무효라고 말했습니다. 남친은 뭐 이런 일로 파혼하냐며 자신이 잘못했다고 다시는 거짓말 안 하겠다며 무릎 꿇고 싹싹 빌더라고요. 그동안 사업으로 돈 좀 벌었다며 우리 가족을 은근 무시하고 거짓말까지 한 이 남자를 꼴도 보기 싫어서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쳤습니다. 남친은 적반하장으로 너 왜 이렇게 매몰차니?
우리가 만난 세월이 있는데, 그리고 사업하다가 좀 틀어질 수도 있고, 잘 나가다 보면 여자들이 달라붙게 되어 있어. 내가 잘나서 들러붙는 건데 어쩌라고. 너도 능력 있는 나 만나서 좋았잖아. 어차피 사업 다시 시작할 거고 파혼은 아닌 것 같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상황을 어찌 아셨는지 남친의 어머님이 방문했고 저에게 너 사람이 그러는 거 아니다. 남자가 사업도 좀 망할 수 있지. 이런 일로 파혼하는 게 말이 되니? 하는 겁니다. 전 이미 결혼할 생각도 없어. 아줌마, 잘난 아드님 데리고 이 집에서 당장 나가세요.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는 이게 보자 하니까 너네 부모는 예비 시어머님한테 그따위로 말하라고 가르치니? 어른한테 뭐하는 말버릇이야? 이래서 못 배워먹은 집안이랑은 연을 맺으면 안 돼 하는 겁니다. 저는 못 배운 집안이요. 아이고 아줌마는 아들 교육 잘 시켰나 봐. 그 잘난 집안에선 결혼 앞두고 사업 망한 것도 말 안 하고 바람 피우게 가르쳤어? 됐고 아줌마 얼른 나가. 이딴 쓰레기랑은 결혼할 생각도 없고. 이 집 내 명의고 혼인신고도 안 해서 우리는 서류상 남남이야. 안 나가면 경찰 부를 테니 둘 다 당장 꺼져 말했습니다. 꼼짝하지 않고 버티는 둘의 모습을 보니 열받은 저는 화초에 물 주는 베란다 호스를 틀어서 쏴버렸습니다. 둘은 비에 쫄딱 젖은 생쥐꼴이 되어서야 불이 나게 밖으로 뛰쳐나갔죠. 그동안 있던 일에 대해 부모님께 모조리 이야기했습니다. 오히려 식 올리기 전이라 다행이라며 저를 위로했고 결국 저는 파혼을 했습니다. 현재는 신혼집으로 구매했던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구매 금액보다 벌써 차액이 3배가 되었죠. 기억하고 싶지 않은 남친이지만 친구들이 엮어있어 간간히 소식이 들려왔고 전 남친은 돈도 없으면서 허황된 꿈에 빠져 어머님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모두 코인에 넣었다가 지금 그 코인은 순식간에 증발되었다고 하네요. 현재는 친구들한테 돌아가며 돈을 빌린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갚을 능력도 없는 사람한테 누가 돈을 빌려주겠습니까? 친구들도 하나 둘씩 연을 끊고 있다 하더군요. 역시 사람 일은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저는 허황된 꿈을 가지지 않고 평범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썰처녀에게 큰 힘이 됩니다.